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김규현. 박준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능동에, 광진구 능동에 나와 있거든요. 희소식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뭐 용적률에 대한 얘기라든가 종상향에 대한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군자역 바로 앞에 있는 군자역 먹자골목 내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가 한 10년 전, 뭐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3종이었어요, 지역이. 3종이라서 일반 주거지요. 네네. 3종이라서 이 건물 높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네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일대를 일반 상업지로 변경을 해서 상권이 발달하게 됐었는데 네네네. 10월 말에 또 광진구청에서 이 군자역과 아차산역 일대 이 천호대로 역세권 네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종상향시켜서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 이런 상권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발전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상권이 발전되면 당연히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될 테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이제 끼치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먹자골목 네네. 이런 상권만 발달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주상복합 넓고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상권을 넘어서서 이제 비즈니스 밀집 지역, 그러니까 네네. 복합된 비즈니스와 상업이 복합된 그런 지역으로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네네. 수요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더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갈까요? 일단은 여기 간단하게 군자역이랑 아차산역이 어디 쪽이죠? 방향이? 방향은 군자역이 이쪽 서쪽 이쪽이요? 방향이고요. 네네. 동쪽으로 아차산역, 그러니까 아. 아차산역과 이 군자역 중간에 있는 그런 네네네. 지역입니다. 여기 뭐 잠깐 뭐 특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광진구 능동 같은 경우에는 네네. 뒤에 보시면은 네. 어린이대 공원이 바로 보여요. 아, 여기. 그래서 이 어린이대 공원 공세권을 마치 내 집 앞 마당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 앞마당처럼. 또 바로 앞에는 아차산이라든지 또 네네. 용마산이 있어서 그 산세권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날씨에 딱 이렇게 경관을 딱 바라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 근데 대학가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는 건국대학교라든지 네네. 또 세종대학교, 그리고 뭐 선화예중고, 네네. 대원외고 이렇게 학군도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그런 학생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손님들이. 네.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다 높겠네요. 젊은 층과 이제 노년층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죠. 또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밀집 지역인 네네. 종로 광화문이나 아니면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내부라든가 또 이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가보실까요? 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가 20평대 3룸 현장이고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 거실이 이렇게 탁 트인 느낌, 개방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이 빌라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요 3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과 주방 또 각 방마다 면적이 큼직큼직하게 빠진 게 장점입니다. 요새 사실은 이제 3룸 같은 경우는 뭐 3베이, 4베이도 많은데 2베이인데도 사실은 어떤 거실 개방감이 넓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이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네. 하지만 뭐 작은 방도 충분히 침대 놓고 옷장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넓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거든요. 팀장님도 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층고가 상당히 이렇게 커요. 높이가 있네요.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다 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기는- 하면 천장이 거의 닿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거의 한 뼘 정도 그러니까. 층고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뛰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주방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디귿자 구조네요. 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주방을 사용하시기에 또 이렇게 음식을 하고 또 여기다 물건을 놓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사실 이 아일랜드 주방은 안 써보신 분은 다 안 쓰는데 한 번 네네. 쓰면은 중독이죠. 없으면 정말 서운하죠. 갑갑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샹들리에 약간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이제 더해져서 사실 여기에 이제 백색의 톤이 더 넓어지는 그런 후광 효과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런 조명이라든지 또 이런 초록색을 보통 집에는 잘 안 쓰는데 굉장히 감각적인 컬러를 적용을 해서 좀 젊은 세대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레트로풍이라고 해서 젊은 층 요새 약간 어떤 감성 네. 이런 걸 좀 자극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인덕션이고. 네, 여기 이제 냉장고. 아, 아무래도 3룸, 20평대 3룸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이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이 넓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동선도 편리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렇죠. 이제 냉장고를. 네. 아, 여기 뭐 수납장도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위에 있는 것도 다 수납장이고요. 네네.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수납 공간이라서 네네. 네. 아, 이런 게 또 아일랜드 식탁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다양한 수납 공간. 자, 방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큰 방 한번부터.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 여기요. 네. 요 안방은 요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형 에어컨이 기본으로 옵션이 되어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더, 아. 예,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서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쵸, 이용하시기 편하죠. 3룸은 화장실이 거실에 하나, 또 네네. 안방에서 이어진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은 총 2개입니다. 여기 볕도 잘 들어오는 느낌인데. 오늘 아무래도 좀 눈이 와서 네네. 조금 햇빛이 좀 덜하기는 한데 네. 이쪽이 이제 남서양이에요. 아, 남서양. 남서양이라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남서양이 사실 요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가 길기 때문에 뭐 화초를 이렇게 논다거나 그럴 네. 때도 상당히 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방 구경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가 지금 서브룸이고요. 서브룸. 네. 음. 여기는 두 번째 방, 서브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룸 기준으로 투룸 안방보다 지금 작은 방이 더 크게 나는 네. 안방도 큰데 여기도 굉장히 커요, 느낌이. 그렇죠. 보통 가족 단위 고객들은 네네. 요 두 번째 방을 이제 자녀들 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제 침대 놓고 책상 놓고도 네.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잘 나온 편이고요. 창이 많네요, 창이. 여기 기본 창에다가 네. 이쪽은 이제 채광창이에요. 아. 채광창이라서 양쪽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쾌적하고 네. 또 빛이 들어오면 이제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채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공부방으로 놓기에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 방 한번 또 구경시켜 주세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 제일 네네.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네. 보통 3룸 같은 경우에 제일 네네. 작은 방은 이제 좀 많이 작게 나와서 옷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고 사람은 잘 안 들어가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침대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 그대로 가족 단위 고객들 중에 둘째, 뭐 둘째가 작은 방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쓰기에도 충분한 방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방 같은 경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제가 누워서 거의 달락말락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뭐 그냥 대구르르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네, 방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상당히 창이 많아서. 네. 여기는 그리고 지금 이제 테라스, 아. 개인 테라스로 이어지는 공간이 개인 테라스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쪽은 다용도실도 있어서 제가 지금 이 3룸, 이 널찍널찍하고 층고도 상당히 높고 용도도 굉장히 다양한 이곳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궁금한 점이, 야, 여기 가격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세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지금 네. 20평대, 20평대. 한 22평 정도 나오는 3룸이고요. 여기 현장은 이제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예요.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도 임대사업자를 내시고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요. 네네. 전세가가 5억 원 중반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이 20평대 3룸에 투자가 가능하고 이 대지 지분이 네네. 10평이에요. 10평. 거의 절반이 대지 지분이라서 네네. 대지 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2,500 정도면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출 금리가 엄청 또 높아졌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2,500 정도면 소액 투자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2,500에서 3,000 투자로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 중에 네네네. 이렇게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껴 있고 실사용 면적도 20평대가 나오는 물건은 굉장히 희소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3룸, 능동에 있는 3룸 잘 구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